네, 반갑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진짜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딱 지나가긴 했는데, 주가가 많이 내리다가 또 반등을 해서 이제 이게 주말 동안 딱 마무리 해놓으니까 또 마음이 가볍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다음 주로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종목 진단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TYM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HLB,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은 영어로 좀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에는 셀트리온과 NC소프트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자, 일단은 TYM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기계 관련주예요. TYM. 지금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의 포지션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료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 이거 좀 애매한데 싶은 생각이 좀 있었죠. 그런데 자기 혼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일단은 뭐 사료 관련한 패턴에서 같이 움직임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사료 관련주는 떨어지더라도 농사 관련주는 또 다른 길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사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예요. 뭐 주가가 뭐 이제 한일사료라든지 뭐 대주산업 한 번씩 볼까요? 한일사료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사료 뭐 마찬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뭐 이런 사료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네, 이 TYM은 괜찮다 이거죠. 네,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농사 관련주들 우리가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뭐 그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경농 이런 종목들도 다시 좀 움직이려는 모습 뭐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제 뭐 떨어지긴 했어요. 이제 사료 관련주로 해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 이제 농사 관련한 패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이번에 사료주 떨어질 때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농사 관련주들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네, 이 곡물 테마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농사 관련주들은 차분하게 좀 움직일 것이다. 자, 농기계 관련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요. 이번에 1분기 매출이 네, 역대 최대 매출을 찍어버렸습니다. 역대 최대. 야, 농기계 기업 최초로 네, NFT 발행까지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지난주 정도에 있었죠. 네, NFT는 조금 오바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농슬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됐는데, 자, 아무튼 뭐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뭐 5월달 들어서면서 계속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은 농사 관련주들은 6월달, 7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 보셔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21선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별 문제 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중간에 팔아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항대도 지금 없는 편이죠. 저항도 지금 큰 저항은 다 넘어간 상태고요. 지금 라인대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 시점에서 좀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이 신고가에 나오는 패턴들은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약해요. 지금 이 자리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 있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겠지만, 어쨌든 매물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온 이 매수 물량보다도 약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기관들 물량 보면 역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한번 넘기지 않겠나, 네, 신고가 한번 나오지 않겠나, 역사적 사상 최고 신고가 한번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은 네, 지금은 늦었죠. 네, 그래서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정없이 계속 보는 건 아니고요. 6월이나 7월 초 정도까지 일단 주가가 좀 과도하게 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네,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되겠는데, 아직은 매도 타이밍 아니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볼게요. HLB도 그동안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네, 분노의 상승을 좀 해놓는 모습이에요. HLB가 좋은 소식이 나왔죠. 네, 간 항암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했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뭐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포지션이 일단 나오게 되면 3상이란 말이에요. 임상 1상도 아니고 2상도 아니고 3상이기 때문에 이 3상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 내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상품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그동안 벌어들인, 그동안 투자했었던 돈들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13년 만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게 중국의 항서제약하고 같이 그때 막, 연결고리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리보세라닙하고, 그 다음에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 이름들이 왜 다 이러지? 네, 아무튼, 네, 요것을 이제 병용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아직은, 네,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임상 3상에서, 그것도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의적인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좋은 그런 시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말이죠. 네, HLB에 물려있는 사람들, 즉 한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 있죠. 5만원 정도. 원래는 더 위쪽에서부터 많이들 물려 계셨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꼭지점에서 많이 물렸었단 말이에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뭐 쇼스퀴즈, 뭐 공매도 다 죽여버린다 그랬다가 도리어, 네,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짝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현재 뭐 당장 뭐 제품화가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좋은 소식이고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쪽에 이게 대기 중인 이 매물은 이게 쉽게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임상 3상이지만 이제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장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45,000에서 5만원 구간대에 형성되는 저항대를 우리가 꼭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막 이렇게 25%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상한가 안 들어간 것도 약간 좀 그렇죠. 네, 물론 이제 HLB만 보면 또 그렇지만 HLB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기업들은 또 얘기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상한가, 즉 HLB보다 조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HLB는 어제부터 올랐어요. 네, 어제부터 올라서, 네, 이게 그저께부터 오른 거죠. 그저께부터 올라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 조금 비주얼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럼 이게 한계점이 어디냐? 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 가까이에 있는 저항을 약간 의식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이제 매도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라온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위쪽에 저항대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거래가 터진다든지 음봉이 커진다든지 뭐 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치시는 게 조금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데서 저항받고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제품화 되고 나서 상품이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서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라든지 뭐 그 임상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좋은 소식들이 기업의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또 순식간에 고평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매물대, 그 다음에 단기간에 너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단기적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신규 조건이 이미 글렀죠? 네, 신규 조건 하시면 안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 하시되, 월요일날 네, 위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온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추세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죠? 지지라인대에서 아직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까지는 좀 더 보자라고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왔다. 실적 안 좋아서 지금 주가 떨어진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시장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그때 실적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막 10%씩 6%씩 이렇게 빠지는 거는 약간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실적이 안 좋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괜찮죠. 근데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공간들은 그다지 이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재작년 같은 경우라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라도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 안 좋으면 뭐 어때? 어차피 좋아질 건데. 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약간 부담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지가 될 것인지, 그 여부죠. 만약에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많이 떨어진 거 있었죠. CJ ENM 같은 경우. 그것도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그거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콘텐츠가 뭐 그래서 안 좋을 거야. 뭐 지금 실적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네, 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랑 뭐 코로나랑 그렇게 뭐 관련을 많이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약, 이 업황 자체가 조금 쭈그러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추세가 더 나빠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종목을 계속 들고 가시는 거 부담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뭐 지금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뭐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4만 원이야. 반토막 났어.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매도해봤자 뭐 건질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매도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놔두게 되면은 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비중이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비중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반등을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사는 게 유리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비중이 많다면 조금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바닥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네, 지금 바이오 업황 자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업황이 만약에 점점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지금 50%가 빠졌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 빠진 다음에 파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업황이 좋아질 것인지 실적이 또 정말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라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대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비중을 조금 축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나는 비중이 너무 적다. 나는 조금만 갖고 있다. 난 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파셔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팔고 그냥 개기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너무 많다라면 그걸 조금 덜어내가지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볼게요. 네, NC소프트는 또 실적 좋다고 빵 치고 올랐습니다.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깜짝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냥 하루 만에 10%가 쫙 치고 올라갔는데 야, 리니지 W가 이제 이 실적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 때문에 뭐 매출 때문에 망했었던 그런 포인트였는데 그것을 다시 또 잡아내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게임주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들쭉날쭉하기도 할 테고 근데 이 NC소프트의 실적이 다시 좋아졌다. 그것이 리니지 때문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귀환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전 때는 일단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도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부터 지금 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60%예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사실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뭐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박판에서도 뭐 화투 치다가 돈 다 잃으면 깨평이라도 뭐 가다가 국밥 사 먹으라고 10,000원이라도 그냥 주머니에 찔러주는데 뭐 60%나 빠졌는데 뭐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초석, 뭐라 그럴까? 단초.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단은 추세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부터 내려온 부분과 두 번째부터 내려온 부분. 일단은 두 번째부터 내려온 부분부터 보시면, 여기를 이제 고점을 잡고 아래쪽 저점 잡으면 한 50만원대 초반? 네. 중반까지 갈 수도 있겠죠. 55만원? 네. 55만원을 전후로 하는 그 정도 라인 때까지의 단기 반등은 예상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는 가봐야지 알겠죠?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은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갖췄다. 최소한 상승하지 않더라도 40만원대 이상에서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뭐 매도하지 말고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 장기 이평선대 이격 보이시죠? 이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크게 벌어져 있고요. 각도가 전부 다 우하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옆으로 눕혀가지고 다시 올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각오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높은 데서 물렸다라면 일단 마음을 비우시고 사리를 한 100개 정도 만드셔야지 본전이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5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갈지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40만원대 위쪽에서
해서 지지점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 주식을 죽어도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40만원대 근접하는 위치에서 뭐 찔러보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도 그동안 천덕꾸러 역할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모양새 괜찮은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뭐 세우겠다, 뭐 그 얘기 예전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 현대차의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생산 공장에 대한 신설을 하겠다. 이런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기차 쪽에서 어떤 기대치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이런 상황들은 일단 우리가 이 자동차 업황이 점점 개선이 된다거나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좋은 그런 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적으로도 괜찮겠다 보시면 되겠죠. 또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경기 민감주 섹터로 들어가고 내구재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인 거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운운하시면 안 되고요. 슬로우플레이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금리나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얘기. 즉,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 속도보다 물가나 이런 금리 상승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시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갖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접근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8만원대 근접하는 위치 매수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동차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정도 18만원대 근접하는 자리로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역배열인데 그래도 단기 이평선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조금만 힘만 내준다라면 충분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금리도 또 다시 안정화를 좀 찾아야 되는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더 눈에 띄게 좋아져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대신에 홀딩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올라서는 것인가, 또 뭐 이제 벌써부터 이야기하기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뭐 뉴스에서 한동안 막 그냥 뭐 삼성전자 가지고 아주 몸살을 쳤죠. 뭐 6만원도 깨지는 것인가, 6만 4천대로 가는 것인가, 6만 전자, 뭐 7만 전자는 되는 것인가, 뭐 등등등 말도 많았고, 뭐 개인 투자자들도 뭐 삼성한테 배신감을 느껴요, 뭐 어쩌고저쩌고. 배신감을 느낄 이유는 사실은 없지 않나요? 뭐 주가 빠진다고 배신감을 느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피해를 봤었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그런 내용에 있는 종목인데, 자,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는데 2분기 실적 더 좋아진다, 또는 3분기에는 더 좋아진다라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겠죠. 자,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이 하반기에 20% 정도 인상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가격을요 20%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자, 이 가격이 2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매출은 무조건 뛸 수밖에 없죠. 왜? 반도체를 비싸다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반도체 없이 굴러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없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은 한정적이고요.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때는 무조건 반도체가 들어가야죠.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간다면요. 무조건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도 20%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약간 부진하더라도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를 쳐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인데, 주가가 너무 지랄 맞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멀리 내다보고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쳐다보고 좀 더 사보고 막 그러다가 손실이 더 커지니까 또 한숨 짓고 그냥 삼성전자 개잡주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개잡주예요. 잡주 같아요. 그냥 막 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저항 때는요, 여기 7만원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7만 한 5천원대까지 쭉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수를 완벽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7만 5천원 구간 넘어갈 때 그쯤일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옆으로도 쓰고 위로 올라갈 때도 좀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저는 일단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조건도 뭐 내가 조금 사보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왕창 사겠다 또는 떨어지면 더 사버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길게 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타를 치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삼성전자로 단타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로 지금 혹시 단타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멀리 보신다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홀딩 전략,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조금 좀 사보고 싶어요. 그럼 조금 사보시는 거는 뭐 뭐랑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산다, 주가 떨어지면 더 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이를 갈고서 부모님 원수 갚으러 온 것처럼 막 이렇게 달려들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에겐 괜찮다, 아시겠죠?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TYM, HLB, 셀트리온, NC소프트, 현대차,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